한 주간 해외 자동차 소식을 리뷰하는 남자 오토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트렌드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은요 바로 해외 자동차 소식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총 9개를 준비를 했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은 바로 BMW 이야기인데요. BMW가요 플래그십 세단 7 시리즈를 기반으로 한 순수 전기차인 i7은 현재 개발 중이라 합니다. 벤츠의 전기차 브랜드 EQ가 지금 S클래스 기반의 전기차 EQS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BMW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지난 현재 시간 23일 BMW에 관련된 소식을 전문적으로 전하고 있는 BMW 블로그는요 내부 관계자의 주장을 인용해가지고요 BMW가 i7을 불리는 7 시리즈 기반의 순수 전기차를 테스트 중에 있다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두 가지 버전으로 현재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100kWh의 배터리 용량을 550마력의 사양과 120kWh의 배터리를 가진 670마력의 모델을 동시에 개발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두 모델 모두 각기 다른 배터리 용량과 별개로 약 580km의 주행 가능 거리를 제공한다는 게 BMW 측의 설명이랍니다. 또 이와 별개로 이미 한 차례 차세대 7시를 통해가지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강화함과 동시에 M 브랜드가 적용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가 있죠. 그래서 M750LE로 알려진 이 모델은 3.0리터의 직렬 6기통 가솔린 엔진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배터리 팩과 전기 모터가 결합될 예정이랍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 언급되지 않았지만 시스템 출력은 550마력, 최대 토크가 81.6에 도달할 것이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순수 전기차인 바로 i7터의 내연기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순서대로 친환경 라인업을 갖출 계획이라고 합니다. i7에 탑재된 파워트레인은요 지난 6월에 BMW가 공개한 5세대 전동화 시스템이 탑재될 예정이랍니다. 그래서 모터와 변속기, 전력 제어 시스템으로 구성되는 5세대 파워트레인은요 각 부품이 차체 곳곳에 탑재되던 방식과 달리 하나의 하우징으로 무게가 탑재된 점이 특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당시에 오스리드 테스트 차량에 총 3가지 시스템을 각각 후륜에 2개, 절륜에 1개를 탑재시킨 BMW 시스템은 총 출력이 720마력의 힘으로 제로백에 3초 만에 끝마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지금 5세대 전동화 파워트레인이 비교적 간단하게 모터의 개수를 조절해 모터의 출력과 사륜 구동 시스템을 조절할 수 있다고 밝힌 바가 있고요. 여기에 모터의 작동과 동시에 최대 힘으로 나오는 토크를 조절할 수 있는 별도의 시스템 얹어 차량의 안정적인 제어와 성능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설명입니다. 이 5세대 전동화 파워트레인은요 내년에 출시될 X3의 기반으로 순수 전기차 iX를 통해서 첫 선을 보이고요 차세대 7시리즈 기반으로 하는 i7을 탑재될 예정이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난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벤츠가 EQS 컨셉카를 선보였는데 이때 전륜과 후륜에 장착된 전기 모터와 차체 바닥에 일체화된 배터리를 통해 가지고요 시스템 출력이 469마력, 제어 토크가 77.5의 힘을 바탕으로 이게 도로 주행 인증으로 해가지고 최대 700km까지 주행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선보였습니다. 프랑크 모터쇼에서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BMW도 지금 미래자동차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진 i7을 통해서 또 벤츠의 EQS와 또 대결을 예고한 두 회사 간의 플래그십 전기차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는 바로 PSA 그룹의 이야기를 하도록 했습니다. PSA 그룹에서 현재 프리미엄 라인업을 담당하고 있는 DS가요 DS7 크로스백, DS3 크로스백에 이어서 DS9을 오늘 11월 광저우 오토쇼에서 공개를 하고요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한 스튜디오에서 촬영 중 유출된 DS9은요 당초에 DS8로 출시 예정으로 알려진 DS 플래그십 세단입니다. 푸조, 시트로엔, DL, 오펠 등이 속해져 있는 이 PSA 그룹의 프리미엄을 위치하고 있는 DS는요 아까도 얘기했던 DS3 크로스백과 DS7 크로스백 등
두 종의 SUV로만 이루어진 라인업에 플러그십을 대어가지고요. 좀 프리미엄 브랜드 입지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쟁 사정으로는 비유럽으로 기준으로 했습니다. BMW 3 시리즈, 벤츠 C클래스, 아우디 A4, 볼보 S60 등의 경쟁 치열한 D 세그먼트에 속한 제품으로요. 푸제 508이 사용 중인 EMP2 플랫폼을 활용해 제작한다고 합니다. 이 플랫폼은요, 기존 가솔린과 디젤 등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및 플러그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전동화 파워트레인을 모두 탑재할 수 있는 범용성을 갖춘 차체로 별도의 플랫폼을 제작해 친환경차 모델을 개발하는 경쟁 상대와 다른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이제 차량 개발 시간을 단축하고요, 공용화된 부품 사용을 통해 개발비를 낮춰 경쟁 모델 대비 높은 상품성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이 DS9은요, 이제 약간 DS7과 DS3에서 선보인 패밀리 룩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커다란 전면 라디에이터 그릴을 감싸는 크롬 장식은 전면 램프와 범퍼 하단에 위치한 안개등까지 감싸는 형태이고요. 이제 보석을 모티브로 한 회장식 LED 램프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다 합니다. 그리고 후면부도 이제 다이아몬드 패턴이 촘촘하게 이어진 헤드램프 램프 디자인을 적용됐고요. 램프 안쪽에 투명하게 보이게끔 처리한 마감을 통해 미래형 자동차의 이미지도 동시에 전달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측면은 이제 푸조 508과 유사한 패스백 디자인이 적용이 되었다고 하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렇고, 또 파워트레인은 이제 1.6 리터의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가 결합된 시스템인 바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방식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륜에는 이제 엔진이 후륜에는 전기 모터와 구동을 담당하는 시스템을 갖춘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은요, 109마력을 내는 두 개의 모터와 200마력의 가솔린 엔진 터보 엔진을 결합해가지고 한 300마력 정도 된다. 한 310마력 하고, 최토크가 45의 힘을 발휘하고요. 8단 자동 변속기가 장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차량이 이제 광저우 오토쇼에서 11월에 개최가 되는데, 이때 공개가 되고 내년에 시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는요, 바로 기아차 이야기인데요. 기아차가 유럽 시장에서 파칸도라고 불리는 모델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명으로는 모닝과 같은 건데요. 모닝으로 지금 이 파칸도를 기반으로 하는 경영 전기차를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칸도 EV는요, 2만 유로 이하의 가격으로 출시돼 폭스바겐 업 EV와 경쟁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9월 23일 오토모티브 뉴스 유럽에 따르면요, 기아차 유럽법인 C 최고 운영 책임자의 엘리미오 헤레라 책임자는요, 인터뷰를 통해서 가지고 이제 파칸도 전기차는 우리에게 있어 매우 큰 도전이라며, 하지만 조만간 우리는 그것을 출시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시 가능성에 대한 지금 현재 조사 중이라 하고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 EV 출시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최고 운영 책임자에 따르면요, 지금 파칸도 휘발유 모델은 현재 독일에서 1290유로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할인과 함께 10,000유로로 지금 현재 떨어져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풀옵션 장착 모델에도 또 약 이제 17,000유로가 넘기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EV 출시될 경우에는 2만 유로로 좀 적정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모닝 EV도 현재
곧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 일단은 유럽에서 먼저 출시가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대표팀 경차가 지금 조금 많이 수축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SV 시장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베뉴를 출시하면서 액센트를 결국에 단종을 시키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이미 갔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경영차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주행거리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지금 배터리 팩도 지금 배터리 업체에서도 뭐 SK 이노베이션이나 뭐 LG 화학 그리고 삼성 SDI 에서도 지금 계속 배터리를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제가 봤을 때 200에서 한 300km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는 BMW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MW가 2020년 신형 X1 라인업에 바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를 한다고 합니다.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이제 엑스드라이버 25E라는 이름이 붙여졌고요. 미니 쿠페 S2 컨트리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파워트레인을 공유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파워트레인은요, 3기통 1.5L의 바로 테이파워 터보 엔진 가솔린 엔진과 그다음에 전기 모터 결합해가지고 최고 출력이 217마력, 최저토가 39.2를 성능을 발휘를 한다 합니다. 이는 이제 미니보다 총 출력은 약간 낮지만요, 동의 토크는 동일할 수준이라고 합니다. 변속기는 6단 자동 변속기가 이루어가지고요, 이제 가솔린 엔진은 앞바퀴로, 전기 모터는 뒷바퀴에 파워로 전달한다고 합니다. 최고 속도는 191km를 하고요, 제로백은 2초 1초 만에 소요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는 지금 새로운 배출가스 및 연료 효율 인증 방식이 국제 표준 시험 방식에서 기준을 따라 50km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파워트레인을 제어하면요, 일반 X1과 동일한 사용으로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잘 나올지 잘 모르겠고요. 자, 그 다음 이야기는 바로 폭스바겐 이야기로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스바겐은 두 개를 소개를 해드리고요. 일단은 하나는 뭐냐면, 폭스바겐이 독일에서 전기차 배터리 제조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프랑크푸르트 모터스를 통해서 ID3를 선보였죠. 그래서 이제 선보인 다음에 바로 다음 단계인 바로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렸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독일의 닛산 리더 작센주에 있는 잘츠기터 공장에서 지금 이제 시범 라인에서 지금 배터리 셀 설치를 시작을 했다고 공식 발표를 했는데요. 해당 공장은 지금 이 폭스바겐이 지난 6월에 스웨덴 배터리 제조업체인 노스볼트와 합작해가지고 총 10억 유로, 우리나라 돈에 약 1조 3천억을 투자해가지고요, 연간 생산이 16기가와트 시를 목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착공은 내년에 이루어지고요, 본격적인 생산은 2024년부터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폭스바겐 이를 통해서 약 1000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배터리 업계가 지금 어떻게 보면 거의 거의 독점을 하고 있어요. 아시아가 뭐 우리나라는 SK 이노베이션, LG 화학, 삼성 SDI가 지금 포진이 되고 있고, 중국에서는 CATLA라는 이제 배터리 업계가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웬만하면 아시아 지역에서 웬만한 전기자동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배터리들은 거의 웬만하면 다 들어간다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독일의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전동화로 이제 확정을 짓고, 지금 이제 순수 전기차만 만들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배터리 가격이 전기차에서는 거의 40-50% 차지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접 생산을 하는 게 오히려 회사에서도 이제 미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득이라는 보다는 이제 시장 선점을 하는과 동시에 안정적으로 조금 이제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음 단계에서 집중하고 있다 하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제 국내 배터리 업체는 조금 긴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도 마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형 SV, 바로 폭스바겐 신형 SV T-록이요, 라인업 가운데 가장 강력한 모델이 디젤 모델을 유럽에서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 T-록은요, 폭스바겐 SV 라인업의 네 번째 모델로 티구안의 하위 위치한 컴팩트 SV입니다. 셰시는 폭스바겐 그룹의 차세대 모듈형 플랫폼의 MQB를 기반으로 개발이 되었다 하고요. 그래서 소형 SV에 대한 수요가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편의 안전 장비들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외관은요, 쿠페와 같은 루프라인을 비롯해 와이드한 전면부 디자인이 특징을 하고 있고요. SV로서 처음으로 투톤 바디 컬러가 비롯해 고객의 개성을 반영한 옵션들을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최고 출력은 190마력이고요. 최대 토크가 40.8의 성능을 발휘하는 2.0 리터의 직력 4기통 터보 N 디젤 TDI 엔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동 방식은 4WD고요. 그 다음에 변속기는 7단 DSG가 조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종 안전면 관련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현재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이 T-록은 내년 초에 출시 예정이라고 지금 잡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는 바로 볼보입니다. 볼보가요, 이번 달 16일 열려 바로 순수 전기차 버전의 XC40을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볼보의 안전 부분 총 책임자인 말린 에크홀롬은요, 인터뷰에서 이제 전기든 전기 기계든 엔진 연소 엔진은 앞으로 가기만 하며 어떤 것이든 상관없는 볼보는 안전해야 한다. 순수 전기 파워트레인을 얻게 되는 XC40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만든 차들 중 가장 안전한 차들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안전에 관한 기초는 다른 볼보 모델과 마찬가지다. 사람이 중심이 되어 그들의 안전을 위해 설계하는 뿐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고, 그 다음에 지금 만약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요, 탑승자는 볼보가 새로 개발한 새로운 안전 시스템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배터리는 안전 케이지로 둘러싸여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확히는 주위에 크럼플 존이 내장되어 있어 손상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ADAS 시스템이 또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하고요. 조금 디테일 이야기는 10월 16일 날 이제 공개를 한다 하니까, 그때 이제 지나고 나서 그때 제가 얘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는요, 바로 아우디 이야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디가요, RS Q3, 그다음에 Q3 스포츠백을 두 가지 버전을 선보였는데요. 이제 퍼포먼스 크로스오버 장르를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내년 1분기에 현재 유럽에서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라 하고요. 지금 RS Q3 스포츠백은 모두 같은 파워트레인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2.5리터 터보차지 5기통의 업데이트 버전을 사용하고요. 394마력과 354파운드의 토크를 생성한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제로백은 4.5초라고요. 속력이 250km라고 합니다. 퍼포먼스 옵션이 또 장착이 되며 최고속도 280km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고, 엔진에는 이제 7단 변속 장치가 연결되어 가지고 4륜구동 시스템을 또 장착을 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사양에는 이제 6피스톤 브레이크 캘리퍼가 지니고 있지만, 옵션 사항을 통해서 모노블록 이제 알루미늄 캘리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더 그렇게 하면 좋고, 또 기본은 이제 휠은 20인치로 사용이 되지만 21인치도 사용이 가능하다, 옵션으로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야기는 바로 마세라티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세라티가요, 내년부터 전동화 전략을 본격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세라티가 지난 현지 시간 26일 모데나, 카시노, 토리노 등 주요 생산 시설에 50억 유로를 투자를 해가지고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생산을 본격화한다고 합니다. 마세라티는 이를 통해 가지고요, 모든 라인업에 하이브리드 혹은 순수 전기차 라인업을 갖추겠다는 계획인데요. 지금 첫 전동화 모델은 기블리 기반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이 시작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1분기에 확장이 완료되는 카시노의 생산 시설에는 새로운 SV가 생산이 되는데요. 이는 일본대 아래급에 위치하게 될 콤팩트 SV로 포르쉐 마칸, 메르세데스, AMG, GLC 63 등의 고성능 SV들과 직접 경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8억 유로를 또 카시노 공장에 투자를 한다고 하고요. 2021년부터 새 SV 생산을 본격화하겠다고 합니다. 차량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인 정보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금 카시노 공장에는 지금 알파로메오가 지금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공유한 점을 감안할 때 아무래도 알페로메오 스텔비오를 기반으로 한 SV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스포츠 라인업에 속하는 그란 투리스모와 그랑카 블리오는 전기차로 탄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플러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된 신형 그란 투리스모 및 그랑카 프리오는요, 이제 전기 모터로 후륜 구동시키는 EAWD 시스템을 장착해가지고요, 300km 이상의 제고 속도와 2초 내에 제로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충전 기술 및 주행 보조 시스템 분야에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입장인데요. 모든 전기차 라인업에 첨단 배터리 시스템과 고속 충전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마세라티 고의 주행 감각을 계승하면서도 향후 마세라티가 지향할 미래 버전을 제시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레벨 2 수준의 시스템을 레벨 3까지 또 올린다고 하고요. 마세라티 어떻게 보면 사실 완전 자율주행에 가까운 주행 보조 시스템을 제공하겠다고 이렇게 목표를 하고 있는데, 운전자가 차량을 제어할 수 없는 경우 차량을 스스로 갓길에 정차시킬 수 있는 기능까지 탑재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세라티의 전동화 전략은요, 올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2021년까지 이어질 FCA 그룹의 투자 계획의 일부 속하고 있고요. 지금 FCA는 2021년까지 그룹 내에서 총 12개의 전동화 라인업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로써 오토트렌드가 준비한 해외 자동차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트렌드는 현재 네이버, 티스토리, 팟빵과 파티, 유튜브에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터스포츠 관련된 리뷰 영상 포스팅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네이버는 서로 이웃축을 해주시면 감사하고, 티스토리 구독, 팟빵과 파티에서 구독 및 후원, 마지막 유튜브에서 구독 및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전 내일 해외 모터스포츠 소식이 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많이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했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수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토트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